전체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현자가 몇 명 있을까? 15명. 어? 진짜? 업이래, 업. 시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삼국시대부터. 그래도 현자면은 거의 뭐 남놈인데 5,000명. 쉽지 않다. 9,000명. 그러면 우음제방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짤막하게. 일단은 원래 각 집안마다 집안의 행사 그리고 뭐 관운상제 이런 이제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공제사 접빙객이라고 이제 제사를 모시고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술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각 집안마다 자기 집안을 대표할 수 있는 술이나 음식들이 있었고 많은 집안에서 그게 있을 거라고 여겨지곤 있지만 기록으로 남은 건 사실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발견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음식 딩의방이라든지 아니면 이씨 음식법이라든지 이런 되게 지역적인 데 반해서 이 우음제방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술을 대하는 정신이 좀 녹아있는 책입니다. 간지난다. 왜냐하면 옛날 책들 제목을 보면 대체로 뭐 음식법 혹은 이제 규곤유람, 뭐 규합총서 이렇게 꼭 그 아녀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의 마치 필수 도서처럼 이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름이 특이해요. 우음제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무슨 뜻이에요? 책 이름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우가 마신 것에 대한 모든 방법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우는 누구냐면은 사실 중국의 이제 최초 왕조를 연 왕이라고 여겨져요. 우리가 요즘 이제 태평성대를 얘기할 때 요순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임금, 순임금이 다스렸던 시대를 이제 요순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사실 묶어가지고 그때가 이제 가장 태평성대였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요순 그 다음이 우예요. 그 순임금이 즉위하고 이제 우임금한테 왕위를 물려주는데 왕위를 물려주게 된 계기가 뭐냐면 순임금 때 이제 황하에 물이 넘치는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일이 벌어져요. 치세를 이루면서 물기를 잡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제 홍수가 나고 백성들이 막 다 떠내려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우임금의 아버지한테 그 치수공사를 맡겨요. 치수공사는 이제 물을 다스리는 공사인데 근데 아버지가 실패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죽고 아들이 물려받는데 그 아들이 우가 이제 10년 넘게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순임금한테 왕위를 양도받았어요. 근데 우임금이 왕에 올라서 그 정사를 돌보던 중에 의적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만든 술을 대접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잠깐만 죄송한데 그런 장면 어디 있어요? 그 설문해자라는 책에 있어요. 그래서 예, 설문해자는 뭐냐면 그 한나라 말기에 쓰여진 그 국어사전 같은 책이 우리로 따지면 한자 사전인데 이게 몇 년 전인 거예요? 121년. 몇 년 전이야? 예. 서기? 서기 121년 그러니까 약 1900년 전 책이에요. 설문해자에는 술이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술이라는 것은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선악이 이로 인해 나타난다. 그리고 우임금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의적이라는 자가 술을 만들어 바쳤는데 우임금이 맛보고 좋아했으나 그 뒤로 의적을 멀리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거 맛있긴 한데 분명 이걸로 나라를 망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술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의적을 멀리 했는데 그러면은 요거는 유교적 가치가 뭐가 있냐면 우임금이 마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치를 일단 갖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좋긴 하지만 위험하다. 그래서 무조건 막 즐기고 먹고 좋아할 게 아니고 먹되 조심해야 되는. 그리고 우임금이 어쨌든 어떤 유토피아를 만든 왕이기도 하니까 그 사람의 자세를 본받는 그런 의미에서 우임금이 마신 것에 대한 모든 방법이라고 해서 우임금이 마신 것을 이제 술이라고 치고 이제 그 주방문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이런 유교적인 가치의 술 이름이 나오게 된 이유 자체가 이 음식이 내어오는 동춘당 송중길 종가의 어떤 그 사상적인 그게 조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뭐 송중길 선생님이 쓴 책이 아니고 송중길의 손자가 있어요. 손병하라고. 근데 그 손자의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작성되고 만들어졌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송중길 선생님이 살아계셨던 1600년대가 아닌 약 1800년대에 작성된 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집안이 굉장히 명문가로서 여러 그 모범이 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송중길 종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웹툰 같은 거 보면 현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그 그레이드가 있었어요. 사람의 그 업적에 따른 그레이드. 성인, 그 다음에 현자 이렇게 이제 그레이드가 있었는데 성인은 무조건 왕이야. 그러면은 현자가 있어야 돼요.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조선시대에서 전체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현자가 몇 명 있을까? 15명. 어? 진짜? 업이래, 업. 시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삼국시대부터. 그래도 현자면은 거의 뭐 남놈인데 5,000명. 쉽지 않다. 9,000명. 200명. 업다운을 해주세요. 18명 있습니다. 18명. 되게 적다. 조선시대까지. 그러면은 이 현자로서 지정받은 사람들의 어떤 최고 특혜는 뭘까? 이제 노비를 많이 부를 수 있어요. 그 조선시대 성리학의 기틀을 다진 사람이 공자잖아요. 네. 공자의 사당에 위패가 모셔져요. 그러면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공자의 사당이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있죠. 그거를 문묘라고 불러요. 문묘. 그거를 문묘 배양 18년이라고 해요. 18명의 현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송중길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그 공자의 성리학을 따라서 나라가 세워진 거는 그 삼국시대는 아니었던 건데. 삼국시대는 아닌데 조선시대 때 정했어요. 예, 우리나라의 유교의 전체적인 역사를 따졌을 때 이분은 이분들은 기타. 성인이다. 그 송중길 선생님은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어떤 업적이 있었냐 하면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그거야. 나라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누군가가 우리나라는 되게 형식을 많이 필요로 했어요. 제사를 지내더라도 누가 몇 번째에서 절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 노래를 부르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음식이 받쳐지고 이런 절차가 굉장히 세세한데 그거를 딱 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분이 대단한 벼슬은 못했어요. 뭐 영의정에 오르거나 뭐 막 판서가 되거나 그러진 못했는데 나라에서 고민 있을 때 물어보면 다 대답해줬다는 거예요. 기생님처럼. 저는 대답을 AI 같죠. 우리 이분은 그러니까 조정에서 일 못하겠다, 집에 가겠다, 몸이 아프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근데 왕이 제발 좀 있어달라. 왜냐하면 그 이분 밑에서 자란, 그러니까 이분이 가르친 사람들이 다 왕세자였어요. 그 왕세자들이 또 왕이 됐어요. 그 인조 반정 이후에 인조가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현종 숙종이 이분의 제자예요. 그래서 현종 때 이제 왕 너무 나 아파 그러니까 그래도 좀만 있어달라고 이러면서 계속 막 만류하는 장면이 있는데 개재밌다.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 그런 고사가 있어요. 맹자가 이제 어떤 왕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왕을 만났어요. 왕이 맹자한테 자랑을 해. 나는 옛날 순임금은 땅을 이만큼 요 테이블 2개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테이블 하나만큼밖에 없으니까 나는 순임금만큼이나 덕이 많은 임금이야. 왜냐면 내가 사유지가 적으니까. 근데 맹자가 그 얘기를 해요. 순임금은 사유지가 2개였지만 백성들과 다 함께했다. 이걸 여민락이라고 하는데 백성들과 함께했는데 너는 사유지가 비록 이거밖에 없지만 넌 여기 들어오는 사람 다 죽이잖아. 나라 한가운데에 구멍을 파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것도 이거하고 일맥상통한 그 내용으로 보면 될 거예요. 그 만물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내 주변의 모든 것과 함께 봄처럼 같이 한다 이 뜻이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사태가 이때 벌어져요. 예속 논쟁은 뭐냐면 그 왕의 예를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가. 예를 다루는 학문의 어떤 최고봉이다. 그래서 예학의 종장이다라는 멋있어. 예학의 종장. 타이틀을 받게 되네요. 그쵸. 그런 이름을 예. 담게 되네요. 좀 신기하다. 예의를 다루는 거. 왜냐하면 공자도 그렇고 그 유교 사회에서는 사실 관우상제 절차, 예절 그리고 얼마나 뭐 윗사람을 모시고 혹은 이제 나라의 법도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절차들이 섬세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없지 않았다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그러한 집안에서 엄격한 집안에서 내려온 책이기도 하고 그런 가치를 또 담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 우음제방 책을 보면은 우리 그 다른
조리사에도 나오는 술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화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명주라든지 호산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음 제방에만 있는 술들도 있어요. 우음 제방에만 있고 궁금해요. 다른 책엔 없어요. 스페셜한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세 번째 있는 것 중에 부정적인 질문을 해도 되나요? 예,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유교 사상을 하면서 이제 중국을 어쨌든 섬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중국의 그 우우 임금에 대한 거가 이제 그런 존경이 이야기를 좀 있는 모아서 거죠. 예. 만든 레시피인데 이게 전통주라고 우리나라에 어쨌든 그게 아. 온 거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임금이 그때 술을 먹었다고는 하는데 무슨 술을 드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오늘 이해했어요. 아무도 네. 모르고 그냥 우가 마신 것을 술에 그냥 대입을 시켜서 그 이름만 그렇게 지은 거예요. 넓게 이름만 거기서 잡을게요. 따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방문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현재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이 집안에서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는 술이라든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레시피를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책을 엮었는데 그 책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그래 우임님께서는 술을 즐기셨지만 항상 조심해서 드셨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우음 제방으로 이름을 짓자.